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앞에서 그 칼을 조그만한 전술칼하고 그다음에 비비탄 총을 든 정신 이상자로 보여지는 테러 기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볼게요. 20일 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30대 남성 한 명이 서성이는 걸 경찰 기동대 근무자가 발견해서 불신 검문을 했는데요. 이 남성이 이제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이 가방 안에서 길이 약 10cm의 전술칼과 가스 충전식 비비탄총으로 보이는 물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휴대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인계해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망상장애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긴급히 입원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공교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뭔가 그 진짜를 위한 페이크들을 사전에 좀 흘리면서 경계심을 흐트러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빌미를 주는 거죠, 저쪽에서. 그 정신병자가 그 한 직 좀 가지고 민주당이 친서 반대 안 하고. 오바하네, 비비탄 가지고 오바하네 이러면서 하고 싶은 거지. 우리는 경찰을 못 믿거든요, 막말로. 그리고 국진당 놈들이 다 들고 일어나갖고 몇몇 의원이나 그 말 많은 것들이 국민 앞에 제대로 똑바로 나서지 못하는 이재명 뭐 이러면서 김문수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왜? 총 맞을 일 딱 맞겠다라면서 지금 옷도 벗어 던지고 막 이러고 있어. 아니 너는 우리나라는 총기가 없다며 네 말대로 총을 맞을 게 아니고 니는 좀 쳐맞아야 돼 국민들한테. 그냥 어이가 그냥 없네? 수기로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건데 어찌 됐거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협 자체를 갖다가 마치 정치 공세인 양 폄하하면서 그냥 벗고 나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벗을 테니까 당신은 벗거나 말거나 해라면 좋은데 왜 자꾸 벗어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아무 니 왜 상관 없잖아. 강요해? 아니 얘네 되게 웃긴 게 김문수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경호처 경호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호처에서 그건 김문수 쪽도 같이 요구를 해야지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김문수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안 할 건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되게 웃겨요. 니는 민주당 측에서 요구한 거 안 들어주면서 왜 민주당한테는 네가 요구한 거 들으라고 난리야? 니도 안 들어주잖아, 니도. 이들 종특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배경 안에는 진짜로 뭔가를 준비해 놨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렇지. 사각 방탄유리를 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불러내기 위해 저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쟤들이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좀 배 아프기도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본인이 요즘 요새 연설을 하면서 자꾸 시민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 유리 다이를 넣는 게 밑에 발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걸 놓고 나면 시민들이 잘 안 보인대요. 이 연단에서 시민들도 이제 연단이 높아서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시민이랑 눈을 맞추려고 밖으로 나오는데 시민들이 들어가라고 유리 안으로 들어가시라고요. 그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유리 단상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깔고 올라가서 연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애정인 거예요, 애정.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위해가 있을까봐, 위협이 될까봐 보는 분도 불편한데 제발 나오지 말고 들어가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입장을 당하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랄까 이분들이 정말 나는 사랑받고 있는 후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핀잔이 더 가슴에 감동으로 올 거고요. 그런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김문수는 그게 너무 배가 아픈 거지. 누가 나한테 돌 좀 던져주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서 돌이라도 한 대 던져주면 진짜 울고 싶은데 한 대 맞고. 김문수가 뭘 하고 다니든 관심이 없다는 거. 심지어 돌 던져줄 사람도 없어, 앞에 보니까. 자, 그러면 김문수가 이랬죠. 방탄유리 쳐놓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나?
난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 뭐라고? 뭐 어쩌라고? 뭐? 트럼프한테 이 말 할 수 있나? 어? 아이고, 남한테 못할 말을 하지 마세요. 안 그리고 쪽팔려? 트럼프한테 이 말 해봐, 그러면. 니 이래서 대통령 못한다 말 해봐. 그러니까 지금 아, 그런 얘기 진짜. 있어요. 이미 저쪽 측은 선거를 포기했다. 대구, 부산에도 김문수 프레카드가 아예 없으면 서울 이런 쪽에도 프레카드가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 이거 돈 나오면 이 돈 안 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예 돈을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뭐 당사나 행사비 심지어는 운동원도 밥값도 안 준대요. 밥값은 줘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럼 어떡해요? 그럼 그게 밥 이게 안 먹고 뭐냐면 어떻게 그래. 어차피 안 될 거고 김문수는 내쫓을 거니까 김문수를 위해서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 아니, 쌍권이는. 아니,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그 빨간색 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예전에 만들어놨던 옷인 거지. 아니, 그 분들은 돈은 받을 수 있어요, 알바비? 모르겠어. 그 자봉이니까 돈 자봉 안 없지. 받고 하는 분들일 그냥 하는 수도 거예요. 있고. 아, 자봉이에요? 근데 밥도 못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뭐, 그래요. 뭐,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시는 것만 하세요. 굶고 하시겠다면 할 수 아니, 없는 뭐, 거지. 아니, 자기 돈 들여서라도 좋으면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어떠한 그 편향된 이것 때문에 이 적극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으로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여성 그 운동원에 대해서 발길질 폭행했던 당원들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그동안 뭔가 조금 민주당의 여세가 약했던 쪽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보고 그런 선거운동원들한테 폭행을 가하는 이런 미친 새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산에도 우리 그 최태경 위원장하고 같이 다니던 우리 부산 살천지 멤버가 폭행을 당해서 전치 2주 폭행을 당해가지고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인데 옆구리를 차여가지고 전치 2주 폭행을 당했어요. 미쳤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특수폭행으로 갖다가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또 이분이 뭐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최태국 의원도 같이 위원장도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방어죄로만 기소를 하고 폭행죄로는 기소를 안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짓거리들이 자꾸 일어나게끔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너무 전국에 많은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지금 다 그런가? 분명히 김문수는 그 얘기도 했어요. 자기는 선거 기간 안에 자기 입으로 먼저 선언한 겁니다. 상호 비방 않겠다. 후보자 비방 안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뭐 개인사나 가정사에 얽힌 얘기 가지고 이거 갖고 선거운동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러면서 당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국진당 내부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네거티브까지 김문수가 보탠다고 하면 그나마 있는 표도 더 날아가거든요.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하려면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주변에 있어요. 있는 놈들이 하고 있는 아니, 거지. 주변에 김문수도 있는 했어요. 놈들이. 도둑놈이다. 뭐 범죄자, 법카 이 얘기 다 했어요.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기사도 했었거든요. 그런 뭐 네거티브 안 된다라는 때문에 뭐 선거 캠프가 뭐 소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 지가 있었는데. 지 말을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지 입으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배우자 토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가 이분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라 내가 알고 있거든요. 두 분이 같이 노동운동파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갖고 본인이 집회 같은 게 일종의 이제 선거 유세를 돕는다고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월 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5월 1일입니다. 네. 5월 1일에 포항에 가서 포항 당협에 얘기를 했대요. 가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 본인이 노동운동가시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노조를 하면 왜 못생겨지죠?
예쁘고 노란색이고 부드럽고. 아, 이분이 허언증이 있구나. 저희 사업장에 여성 노동자들이 1,500명이었어요. 아, 근데 제가 거기 노조위원장으로 된 것은 제 실력 인정하시겠죠? 노조라는 거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뭐 노총이 돼가지고 굉장히 정치색이 있지만 그 당시에 노조라는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런 그 현장에 권익보호를 위해서 했던 거죠. 단순한 현장 보호, 권익 보호를 해? 저는 장난치나 진짜. 그 지금 박 원장님이 다 같은 관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분이 아주 뼛속까지 본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는 반대급부의 어떤 반작용으로 나는 그렇게 외모에만 공들이는 애들하고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스마트한 여자라는 말도 안 되는 자의식 과잉 증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이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이는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지. 그래 근데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저는 실제로 제 친구들 그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멋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신경 안 써 하는 사람이 진짜 있고, 그래서 본인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가 김건희처럼 미친 듯이 깎아서 고치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가 사실은 이 부류가 가장 비뚤어진 케이스인데요. 저는 끊임없이 고치는 것도 아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걸 자체를 부정하면서 다른 자의식 과잉으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나 끝까지 버텼어요. 절대 안 고치면서 나는 이걸 뛰어넘는 스마트함이 있어. 그리고 난 노동운동했다? 근데 나 이렇게 멋있잖아.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시켜야지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노조하는 사람 못생기고, 못생긴 게 왜 나와 진짜. 거칠고 그렇다면서 자기는 1,500명 넘는, 그 1,500명 노조위원장 넘는 했다며. 노조위원장을 이쁘고 순해서 했다고? 이쁘고 자기 문학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쁘고라고 표현을 굳이 붙일 이유가 없는데 그걸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뼛속 깊이 외모 컴플렉스가 겁내 이 있구나. 사람이 노동운동을 한 거는 진짜 어떤 노사 간의 어떤 협의라든지 아니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돋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고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못생기고 이런 얘기를 여기 보면은 여기 할 필요가 여기 없거든요. 국회의원 사실은. 김경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뒤에 자세히 보면은 무슨 자리에 가가지고 스피치를 당원들 하는데 모아놓은 자리에서 한 거야. 거기에 당협이니까. 못생기고 이런 본인이 식으로 겁나 얘기를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이쁜 것 따위쯤은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완벽한 걸 그래서- 가진 사람이라는 자의식 과잉이라는 그래서 거죠. 이 양반은 자기가 김건희 이상의 인물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사람은 속마음이 그건 거야. 김건희 같은 년들은 대가리가 비어가지고 그 자존감도 없고 저러니까 뜯어고치는데 난 뜯어고치지 않아도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내적 아름다움이 밖으로 나와서 문학적이야 난.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로. 본인이 경기도 지사였을 때 자기가 직접적인 의견 수렴 역할을 했네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호남 사람이라 자기가 나가갖고 선거운동을 하면 호남표를 다 끌고 올 수 있다. 이런 자의식 과잉을 갖고 있는 거. 어떻게 계속해갖고 저쪽 집안에 있는 여자들은 좀 내조나 도움이나 이런 방향이 아니라 지가 주도해갖고 앞장서 나가려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봐라님 말이 맞아요. 난 능력 뛰어나고 시크해서 외모 따위는 비교 대상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아픈 거지 사실은. 정상은 아닌 거죠. 김건희하고 안 맞겠네. 당연하지. 서로 안 맞겠네. 당연하지. 김건희는 저 언니 돈 있으면 얼굴도 뜯어고치네 이러고 이 여자 야, 이년아, 나 영화배우 닮았다는 소리 듣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영화 배우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